뭐 바꾸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냉장고, 그리고 여기에 소파에다가 식탁이라면 이것만 해도 이게 얼마야. 아직 모르세요? 네? 전국에 내로라 하니 짠순이 짠돌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몇천 원만 저렴해도 귀가 솔깃해질 판국에 같은 제품을 거의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중고도 아닌 것이 가격까지 착해 알뜰 쪽의 사랑을 받고 있는 리퍼브 세계 속으로 떡주부 큐! 떡주부 레이더가 발동한 이곳! 이게 다 뭐야? 어머 세상에. 만물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것도 있어 싶을 정도의 종류와 품목들이 예상을 깹니다. 진짜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저희가 만물상 같이 물건 같은 게 다양합니다. 인터넷 가격에 최대한 30에서 50% 정도, 그러고 말만 잘하면 더 싸게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리퍼브 매장이 뭔지 궁금하시죠? 반품이나 스크래치 상품, 전시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건데요. 여기선 매의 눈이 필수입니다. 한 번 둘러봐서 몰라요. 두 번, 세 번 둘러봐요. 이게 여기 있었어? 이렇게. 보물창고, 보물창고. 물건도 저렴하고 종류도 많고 동네에 가깝고 네,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자주 오면 안 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누가 쓰던 걸 재사용하는 중고 매장이 아니라 다 새 상품이니까 쇼핑 삼매경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사보고 가자. 진짜 가자. 저희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될 것 같아요. 날 잡고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마음에 뭐를 사겠다고 염두에 놓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있으면 득템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조금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아니 여기 오면 돈을 더 쓰게 되는 건가 봐. 아니죠. 뭐 이거 예를 들어 뭐 하나 살 거에 세 개? 이렇게도 사가니까 잘 눈품은 잘 팔면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들으셨죠? 이곳에선 발품과 눈품을 잘 팔아야 된다는 거. 괜히 신봤다가 아니에요. 득템을 했죠. 그러게. 네, 이것도요. 지금 샴푸가 없어서 신랑이 계속 샴푸 좀 사달라는데 5,000원이에요. 5,000원. 근데 이거 시중에 가면은 2만 원대가 넘어가요. 참새가 방앗간 지나듯이 오는데 올 때마다 죄송해서 좋은 물건 득템하면서 죄송도 하지만 좋은 물건 사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와본 사람은 없다는 이곳. 좋은 가격에 인심까지 넘칩니다. 57,500원인데 500원 빼서 57,000원만 보내주신 계세요? 마음에 쏙 드는 물건들에 반하고 전부 다들 싸다 뭐 입에 침이 마르게들 말씀하시는데 아니 거기서 빠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100원, 200원 이런 것들은 다 결제할 때 빼드리고 그리고 2% 적립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13% 할인을 해드리는데 15%의 혜택을 또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참새가 방앗간을 어디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떡주부도 알뜰 장보기에 도전해봤습니다. 가성비가 갑 중에 갑이에요. 오, 안 그래도 이 물건 봤었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24,000원이요. 어머 역시나 더 싸네. 2,000원이나 더 싸긴 싸요. 이거 가져갈게요. 네. 이거 2,000원 싸다고요? 아닌데 저희 그러면 제가 한번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려볼게요. 아니 그냥 싸서 가져간다고요. 네. 안 돼요. 저희는 인터넷보다 30% 저렴하게 책정해 놓기 때문에 26,000원이니까 저희 매장에서는 네네.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아니 너무 고맙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이 주인장들 뭐 남을까 싶어요. 네.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을 이제 맞춰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야 약속한 건 지키자. 그럼 저렴은 저희의 나눔입니다. 30% 착하게 할 거면 그대로 지켜야 돼. 맞아요. 오호호, 이게 웬 떡이야?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 멀리 떠나긴 그렇고 우리 가족만 쉴 수 있는 공간 캠핑이 다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적한 야외로 떠나면서 캠핑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바로 캠퍼들의 성지. 저렴해도 이보다 저렴할 순 없습니다. 캠퍼도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저렴한 걸 많이 찾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가격대가 너무 세서. 다양한 걸 보고서 거기에 맞는 가격이나 아니면 기능이나 맞는 걸 살 수가 있으니까 언제 와도 편안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캠핑 장비 한번 구입하려면 웬 품목이 그렇게도 많은지요. 가격은 또 천차만별이잖아요.
하지만 이곳에선 물건도 가격도 한눈에 비교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모든 제품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가격대가 다 저렴하거든요. 또 다른 데 비해서는. 제가 이거 인터넷 보고 왔는데 50구짜리 해도 1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1,800원. 100구짜리가 거의 반 가격인 거죠. 직접 보고서 또 바로 가져갈 수 있는 장점? 배송 기간이 없으니까. 알뜰 쪽의 구매 기준은 인터넷까지요. 인터넷보다 저렴하고 배송을 기다릴 필요도 없으니까 알뜰 쪽의 발길이 이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이거 손잡이 이거 고무라서 좋다. 가지고 있는 거가 조금 단점이 있는데 그게 보완이 되는 제품이 있으면 거기다 가격이 저렴하면 욕심이 생기죠. 집에서 쓰는 것도 많아요. 사서. 다른 텐트가 있는데도 괜찮은 텐트가 저렴하게 있어서 충동 구매한 적 있어요. 아니요, 후회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고요. 거품을 싹 거둔 가격에 만족감은 100배. 정해진 물량 때문에 아쉽게 발걸음을 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손절 데가 없대요. 미리 주문해야 된다고 하면. 물건 들어오는 날 기다려야죠. 뭐. 대량으로 전 지점이 이제 동시에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제 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단가가 내려가고 내려간 그 혜택을 고객분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는 거죠. 똑주보 레이더에 들어온 마지막 이곳은 세종시입니다. 규모부터 남다름을 자랑하는데요. 웬만한 가구 매장보다 물건이 더 많습니다. 어디 수량뿐인가요? 종류도 워낙 다양해서 원스톱 일사천리로 쇼핑이 가능한 곳입니다. 세상에. 이야. 30에서 50% 할인은 기본이고 추가 할인까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통 마진을 완전히 제외한 거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소비자들한테 가는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중간에서 없어져서 싸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리퍼브 시장 규모가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커졌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알뜰 소비자가 늘었다는 얘기겠죠. 시중보다 훨씬 싸고 저렴하고 가격도 정찰제라. 지금 가격대 보니까 물건 대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격도 지금 해서 추천해주고 싶고 그러네요. 전 저만 알고 싶은데요. 가격뿐이 아닙니다. 가전도 리퍼브 상품이 가득한데요. 특히 가전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가격 확인 후에 금세 품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말 좀 물을게요. 마음에 들었다 해서 봤더니 죄다 판매 완료가 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고객님께서 생각하신 그 가격보다도 3분의 1가량 가격이 저희가 더 싸다 보니까는 네네.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망설임 없이 바로 선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 그런데 왜 싸냐니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싼 이유는요. 일단 고객님들께서 제품을 구매를 하셨다가 단순 변심에 의해서 반품한 제품들을 저희 쪽으로 다시 매장에 들어오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가전이나 가구는 한번 사려면 큰맘 먹어야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중고 제품도 아니고 반품이나 전시 상품이다 보니까 성능 면에서는 새거나 진배 없는 거죠. 좋은 건 소비자들이 먼저 한다니까요. 보통 이런 거 사려면 못 줘도 60은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게요. 지금 39만 원이면 싼 거죠. 이왕이면 이거 샀으면 좋겠는데 이 물건이 없다 하니까. 한 발 늦었네. 네. 리퍼브 매장 하면 여러 품목들을 창고용으로 쌓아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백화점 못지않아요. 물건들이 한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딱 30분 동안만 보고 계신 상품을 30% 추가 할인 더해드리겠습니다. 이야, 가는 날이 개탄 날이지 뭐예요. 30분 동안만 추가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열렸는데요. 이런 반짝 세일이 자주 열린대요. 나는 넘게 팔던 건데 지금 17,000원에 드리는 거거든요. 안 그래도 반값인데 거기다가 30%까지 더 세일. 그러게요. 좋은 거 많아요. 정말 모든 가전을 다 바꾸고 가구를 다 바꾸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네요. 이야, 가볍게 들고 가시네요. 네, 득템이에요. 계속되는 경기 침체에 주부들 가계부에는 쌩쌩 바람만 불고 있는데요. 잘만 고르면 돈이 되는 꿀 정보. 부담은 쏙 빼면서 만족감은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리퍼브 제품으로 똑똑한 소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똑주부 알뜰레이더 오늘도 임무 완료!
사과에 즙을 짜서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 시드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기원 전부터 만들어진 유서 깊은 술인데요.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에어켓 씨와 작가 신희연 부부가 만드는 정통 프랑스식 시드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다 음료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이다가요, 원래 사과를 이용해 만든 와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프랑스 말로 시드르. 그런데 이 시드르를 충주에서 직접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을 만드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충주 수안보의 호밀밭. 호밀밭에서 와인을 만든다고요? 와인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저기 계신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아니 뭐야 갑자기 이거 농가에 아버님이 안 계시고 왜 외국인이 계신 거야? 아 이거 한국 사람 안 계시나? 어디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충주에서 시드르를 만드는 신희연, 도미니크 부부입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 그 와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시드니라고 하던데요? 시드니? 시드르! 시드르! 네. 아 맞다, 시드르 그죠? 네네네. 사과를 착즙해 만드는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르. 이제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겨울에 심어놓은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포도나무한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 호밀을 밟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호밀은 포도의 퇴비로도 사용하고 또 어린 포도에게는 그늘 역할도 하는데요.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면 포도가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시드를 맛보기 전에 저도 호밀 밟기 작업 체험해봅니다. 아 쉽다. 아 그렇게 밟아만 주면 되는구나. 나무 발판을 이용해 꾹꾹 밟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호밀을 밟아주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데요. 눕혀주면은 일단은 이제 누워서 이제 퇴비 역할도 하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런 역할을 네,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땅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밑에 이미 저희가 지프로 좀 많이 덮었어요. 그래서 밟으면 예,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이제 냄새도 굉장히 좋고 그래요. 포도밭에서 호밀 밟기는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와인을 담글 어린 포도가 잘 자라야 하니까요. 와인을 담근다고 해서 양조장만 생각하면 오산. 좋은 술을 얻기 위한 좋은 과일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농사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어 포도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담글 수 있으니까요. 사과의 속살 같은 이 노란 액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는데요. 아니 사실 다른 농장 가면은 막걸리를 주시는데 역시 와인 농가는 다르네요. 예? 와인을 주시고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시드르인데요. 예. 사과를 착즙해서 발효한 건데 아직 찌꺼기를 완전 제거하지 않는 약간의 그 효모와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조금 탁한 술이에요. 아 제가 찾던 그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프랑스 정통 사과 와인 시드르랍니다. 근데 제가 사실 술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셨는데도 이게 술 기운이 올라오는데요. 그 술은 농업의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우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그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술까지 막 정성을 들여서 막 만드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좀 휴식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술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농업에 꽂힌 술을 만들기 위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와인은 좋은 농부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일한 자여 이름을 적어라. 이곳에서 일손 돕기에 나선 이웃들의 이름을 명찰로 만들어 나중에 와인이 만들어지면 함께 파티를 즐긴다고 하네요. 이곳은 충주시 엄정면의 도자기 마을입니다. 신희연 작가와 도미니크 부부가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이 바로 이곳에 있다네요. 이곳은 와인을 만들어 보관하고 또 소비자에게 와인을 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택배. 택배로. 택배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택배로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죠. 그럼 이렇게 좀 그래서 이게 와인이 많이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느냐고요? 하루에? 예. 많이 안 나가요. 이곳의 와인은 천연 효모를 이용한 내추럴 와인인데요. 작업 방식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과정이 많아서 부지런해야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르랍니다. 와, 여기 진짜 많은 와인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와인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그래서 조금 춥죠? 그러게요. 네, 10도. 10도. 10도 정도? 좋은 술의 조건은 발효. 10도 정도의 온도로 탱크 안에서 4개월가량 발효된 술은 병으로 들어간 뒤 다시 1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천연기포가 톡톡 터지는 시드르가 완성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희연 부부는 프랑스에서 처음 만나 결혼하고 캄보디아를 거쳐 이곳 충주에 2016년에 정착했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늙기는 싫다. 한국에서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도미니크는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충주에 정착한 신희연 도미니크 부부는 처음에 시행착오도 겪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와 포도를 직접 재배해 그들만의 색깔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고자 하는 꿈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꽃만가. 한국은 짠인데. 이제 뭐 파티 하는 거예요? 술 오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제 우리 충주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와인에 관심도 많고, 이분은 또 초콜릿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 오셔서 이 초콜릿이랑 우리 로제 와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와인 테이스팅도 할 겸, 네. 그래서 또 담소도 할 겸.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술의 가치는 더욱 빛나겠죠? 이렇게 좋은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직접 담금술을 맛보고 평도 들어본다는데요. 과연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약간 맥주는 좀 안 맞는 편인데 요거는 먹으니까 되게 몸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사이다 먹은 것처럼 향이 먼저 확 느껴져서 이게 사과로 만든 건 맞구나 싶고, 이 스파클링이 되게 가볍게 있어서 이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와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웃과 함께 와인을 즐기는 이 시간.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마시는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달달한 시간이었습니다. Le but, c'est de vinifier les propres raisins qu'on aura cultivés à Souery pour vraiment révéler le terroir de la région.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희연 씨는 충주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은 후 우리 땅에 맞는 좋은 와인을 만드는 꿈. 도미니크, 신희연 부부의 그 꿈을 응원합니다. 충주에서 만나는 알자스의 맛 시드르. 보고 느끼고 즐기고.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춰있던 우리 사회. 즐거움을 잃었던 이들에게 바치는 일상탈출 힐링 여행지가 있습니다. 경북 안동 하회마을에서 느끼는 고즈넉한 여유로움과 신명나는 흥. 세계 인정을 받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지정된 지도 어언 10년.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 속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국여행지 스타디셀러. 하회마을의 매력 포인트를 함께 알아보자. 휘감아 도는 물줄기 따라 고즈넉한 기와집과 초가집이 자리한 동네. 초록이 짙어진 세계인의 보물, 경북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여러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이시죠?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회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선정,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한다는 여행지 100선에 무려 5년째 선정된 하회마을은요.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지 올해로 벌써 10년째. 설레는 마음으로 하회마을에 들어서면 만날 수 있는 곳 가로수길입니다. 와, 좋다. 여러분, 하회마을의 명소 초록이 우거진 가로수길입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들이 모두 벚나무인데요. 봄이 되면 꽃비가 사르르 내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비록 아쉽게 지나갔지만 내년엔 놓치지 말아야겠죠? 올해 봄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며 가로수길에 벚꽃잎이 떨어지는 장관은 구경할 수 없었지만 이렇게 녹음이 짙어진 계절, 푸른 가로수길의 그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또 다른 힐링 포인트가 된다고 하죠. 와, 멋지다, 멋져. 여러분, 이 하얀 백사장 너머로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고개를 돌리면 이 부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넓게 펼쳐진 모습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어때요? 멋있죠? 와. 스트레스까지 날아가는 탁 트인 부용대의 풍경.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의 모습에 붙은 그 이름 하회.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볼까요? 걷다 보니 어느새 하회마을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회마을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들이 있죠. 먼저 이것입니다. 하회마을에 오면 꼭 들러야 하는 곳, 그 첫 번째는 양진당입니다. 황해도 관찰소였던 이방 유중령 선생의 호를 따 이방고택이라고 불리는 대종택인데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을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어서 충효당, 10만 양병설의 주인공 서해 류성룡 선생의 종택인데요. 류성룡 선생의 훌륭한 업적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유림들이 설립한 곳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회마을은 문화유산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진 찍거나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 하회마을은 실제로 600년째 현재 약 150가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진을 찍거나 소란을 피우면 안 되겠죠? 와. 여러분, 곳곳에 깊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하회마을. 걷다 보니까요, 어느덧 마을의 중심, 마을의 큰 보수가 있는 삼신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저긴데요. 여러분, 소원도 들어준대요. 빨리 가보시죠. 마을 중심 넉넉한 품으로 마을을 감싸 안아주는 보호수. 행복한 일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소원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신이 깃든 나무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 여기던 나무가 바로 삼신당의 보호수란 말씀. 여러분, 이 나무가 한때는 하회마을 사람들이 신이 깃든 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시하던 나무예요. 신성한 보호수님, 제 소원도 꼭 들어주세요. 꼭이요. 사실 이 삼신당은 하회 별신구 탈놀이 춤판이 가장 먼저 벌어지던 곳이라고 하죠. 잠시 멈춘 계절이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회 별신구 탈놀이도 그 주인공인데요. 어언 800년을 이어온 역사. 지난 5월부터 관광객들을 반기는 신명난 현장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삼신당에서 시작해 그 역사만 해도 무려 800년. 잡귀 잡신에게서 마을을 보호하는 신내림 한마당에서 삐뚤어진 사회, 가려운 속마음을 속 시원히 긁어주는 풍요 한마당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무형문화재 제69호 해화과 풍자 가득한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탈놀이 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해학과 신명이 넘치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강신 마당부터 시작해 신망마당까지 8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하회 별신구 탈놀이는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상설 공연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까지도 보고 갔다는 하회 별신구 탈놀이. 근데 도대체 이건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전 지구촌이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사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었고 이러한 사회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탈로리가 만들어졌고 하회마을에서는 800년 전부터 이 탈로리가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복의 선비, 나는 사서삼경을 다 읽었다네. 사서삼경 시대가 더 크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안동의 미소 하회탈의 비밀. 아니 저는 정말 궁금한 게요. 많은 탈들이 있는데 다른 탈들은 그냥 딱 고정인데 이 하회탈은요. 이 턱이 움직이니까 또 생동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 탈은 인간의 구강 구조에 이 재담을 할 때에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 뒤로 이래 보면은 이래 실끈을 가늘한 실끈을 달아서 이에 끼우면서 이래 이야기를 하면은 재담을 하면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고. 이 사실적인 표현을 갖다가 탈이지만 사실적인 쓰면은 인간의 얼굴을 희노애락을 나타낼 수 있는 표정을 보는 이에게 그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은 이쪽에는 이 주름이 3개입니다. 3개고 이쪽에는 7개인데 이쪽으로 보면은 좀 늙어 보이고 이쪽에 보면은 좀 젊어 보이고 하는 것을 희노애락을 웃을 때 들고 화날 때는 숙이면서 이 턱을 움직이는 게 양만탈의 입이 움직이지 않는 여성 역할의 각시탈, 분해탈, 할미탈, 그리고 신분이 낮았던 초랑이 탈은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없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완성되는 전통의 가치, 항상 웃는 임의 얼굴이지만 그늘진 주름과 삶의 애환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틈만 나면 양반의 허세를 꼬집어대는 이 시대의 사이다 캐릭터 초랭이 등 각각의 캐릭터마다 특징이 잘 살아있다는 것도 하회 별신굿의 관람 포인트. 가려운 부위만 쏙쏙 긁어주는 헤어가 풍자도 하회 별신굿의 재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죠. 여기에 선비, 내가 이래봬도 4대부의 자손일세. 4대부. 어허. 여보의 양반, 나는 8대부의 자손일세. 그래, 8대부는 뭐야? 8대부란 4대부의 합점이지 뭐. 곳곳에 숨어있는 깨알 같은 말장난. 우리 할배는 문화 시중을 지내셨거든. 문화 시중. 아니 뭐 문화 시중. 그까지 끝까지고. 우리 아들은 바로 문상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회 별신굿 탈로리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해악이 넘치고 어깨춤이 덩실덩실한 게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아요. 예, 이 하회 별신굿 탈로리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평등 사회와 행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탈로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탈로리를 행함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이 누구나가 행복해질 수 있었고 서로 마을살이에서 따라오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800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이어오면서 하회마을 문화를 고스란히 남겨올 수 있었던, 이어올 수 있었던 그러한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연장과 관람석의 경계를 넘어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 되어 소통하는 것도 하회 별신굿 탈로리의 특징. 민초들의 억눌린 감정과 불만을 해소해주며 서민들의 웃음꽃 피워주는 데에는 탈로리만한 게 없었다죠. 바람도 쐴 겸 해가지고 오늘 이거 탈춤돌이 그거 보러 오니까 처음 왔거든요. 너무 재밌고 신기하고. 코로나불에 집에 있다가 모처럼 바깥에 나오니까 진짜 안동 와서 탈춤 구경하니까 진짜 행복한 기분이 째진 것 같아요. 뭐 긴 말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즐기고 덩실덩실. 유유히 흘러가는 낙동강이 휘가 마치는 물도리동. 하회에도 다시금 일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온 우리네 삶의 터전에서 신명나는 탈춤 한마당까지
전통과 현대, 고요함과 활기참이 공존하는 한국 여행 스테디셀러 하회마을로 놀러 오세요. 고즈넉한 힐링이면 힐링, 즐거운 해악이면 해악, 전통의 멋이 살아있는 안동 하회마을로 놀러 오세요. 꼭 오세요.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는 고기와 얼큰해 보이는 전골 메뉴까지 눈맛, 입맛을 제대로 자극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의 솜씨가 대단한 듯합니다. 사장님. 네. 네. 식당 하나에 사장님이 10명이라고요? 아, 사장님이세요? 네. 사장입니다. 춘천시 동면의 한 식당.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로 분주합니다. 손님도 많고 식당도 넓은데 아르바이트 하나 없이 모두 사장님들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음식을 만드는 분은 당연히 사장님, 계산대에도 사장님, 설거지도 사장님이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요? 다들 식당을 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고. 자녀들이 초등학생일 때 학부모 모임으로 만난 것이 인연의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가 여자애들이 셋, 남자애들이 둘이거든요. 근데 가게 다 식당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게 된 거죠. 자녀들이 초등학교 3학년일 때 만났는데요. 그 아이들이 벌써 31살이나 됐습니다. 한번 모이면 그렇게 헤어지는 거를 아쉬워들 하시더라고요. 한번 모여서 살아보는 것도 어떨까. 한번 모이면 서로 안 갈라내니까 서로 헤어지기가 싫으니까 그래서 모여 살기로 한 게 아마도 한 10여 년. 함께 있으면 늘 즐거운 5가족.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친형제 이상으로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든지 반대를 하면은 없었던 걸로 하고 안 들어온다. 근데 이제 투표를 무기명 투표를 했는데 전부 다 찬성을 해갖고 들어오게 되죠. 그냥 뭐 막연하게 같이 살자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보통 모임에서. 근데 그러다가 에이 또 혹시 또 멀어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망설였죠. 그 다음에는. 근데 우리 대장님이 꼬셨어요. 가면 밥 다 해줄 텐데 왜 안 가냐고. 그 모임만 하면 너무들 재밌게 지내니까 모험이어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20년이 넘도록 각자 다른 메뉴로 식당을 운영해왔는데요. 함께하는 식당 메뉴는 모두에게 새로운 메뉴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위치나 우리 컨셉이나 이런 거하고 잘 맞겠다 싶어서 그거를 공통적으로 다 찬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던 경험을 살려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메인 메뉴는 물론이고 깔끔한 곁들이 음식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 우리 대장님이 모든 걸 개발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동안 우리가 요리하면서 쌓았던 그 노하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충적으로 각자의 주특기를 살려 다양하게 선보이는 맛. 5가족의 노하우가 어우러진 맛이 궁금합니다. 수육전골은 사골 육수가 들어가서 담백하고 또 이 매콤한 맛이 있어서 되게 입맛을 돋구고 깔끔해요. 튀김까지 해서 골고루 맛본다는 점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고 한번 뭐 친구들이나 아이들 데리고 한번 와보고 싶은 거. 음식 맛도 맛있지만 한 지붕 아래 5가족이 사는 것도 눈길을 끌죠. 부러워요. 사회에서 형제들도 마음이 안 맞는데 사회 나와가지고 그렇게 마음 맞는 사람 드물잖아요. 근데 같이 또 가게도 하시면서 너무 재밌게 지낸다고. 손님들의 식사가 끝나갈 무렵 5가족의 점심을 준비하는 대장님 부부. 매일매일 새로운 메뉴를 준비한다는데요. 오늘 메뉴는 생선가스고요. 저희 대장님하고 사모님인데 매일 저희 그 식사 담당을 해주시고 계세요. 베테랑 요리사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가족들을 위한 메뉴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 끼니마다 10식구의 식사를 담당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맛있게 먹어주는 가족이 있기에 가능한 거겠죠? 이렇게 같이 안 살 때는 사실 장사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항상 늘 진짜 정성껏 해주셔가지고 진짜 이게 그것 때문에 일하러 나오는 게 더 즐거움이 배가 될 정도로 여기 식구들이 다 같이 먹으니까 뭐 한 가지를 단촐하게 준비를 해도 맛있게 먹어주니까 좋아요. 그리고 원래 둘 다 음식 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재밌어요. 가족의 다른 말은 식구. 식구란 같은 집에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친형제와 다름없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한 건물에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5가족. 매일매일 함께 있는 것이 즐겁기도 하지만 때로는 각자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는데요. 5가족이 있기에 가족의 소중함도 더 많이 느끼고 바쁘게만 살았던 날들 속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도 찾았습니다. 이렇게 쉬는 날에는 또 둘만의 공간에서 이렇게 그동안 뭐 살아왔던 얘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또 애들 얘기 이런 걸 하면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 뭐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면 쉴 법도 한데 또다시 함께 모여 텃밭을 일굽니다. 식당을 운영하느라 농사 솜씨는 없지만 함께 밭을 일구고 씨를 심으면서 그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깁니다. 일 끝나고 나면 또 계속 이어지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올라와 봐야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같이 앉아서 같이 일을 하면서 수다도 떨고 또 그러면서 또 깔깔거리고 호흡 깔깔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늘 말하는 가족. 하지만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함께 얘기하고 웃다 보면 언제 또 그랬냐는 듯 풀어집니다. 소소한 거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바로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저희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까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결정하는 데 대해서. 역살 얘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기서 지금 이제 3년째인데 아직까지 얼굴 붉히고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까지 모임도 오래됐지만 아직까지 저만 조금 빠지면은요, 저만 이렇게 내려놓으면 서로 큰 소리 날 게 없어요. 다들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나가는 5가족. 불평, 불만 대신 내가 조금 더 희생한다는 마음이 가족을 하나로 뭉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도 공평하게 하면 되지 하는데 그거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공평해서는 절대 안 되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이제 결국은 되더라고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겠죠? 내가 가져왔더니 다들 너무나도 믿어요. 다 식당했던 분들이니까 아무한테나 맡겨도 잘 돌아가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고. 한 지붕 아래 5가족의 슬기로운 공동생활.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마음이 맞는 것만으로도 큰 행운입니다. 같이 함께 사는 게 웃을 일도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늘 웃을 일들이 더 많죠. 행복해요, 그냥. 아이들도 그렇게 엄마, 부모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럿이 사니까 많이 의지가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도 든든해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부러워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모하다고도 했지만 함께 살고픈 꿈을 이뤘습니다. 마지막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꿈꾸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음 늘 변치 않고 늘 잘 살 수 있는 방법만 찾아서 건강하게 아프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한 지붕 아래 5가족.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에 공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어주는 5가족. 이웃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한 지붕 아래 5가족의 슬기로운 공동생활을 응원합니다.
음악 안쪽 깊숙한 곳에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 깊숙한 곳에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교가. 이번에 말이죠 그 교가를 아주 스페셜하게 아주 새롭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야, 교가 생각하니까 막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좀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뭐가 기억나세요? 말을 그렇게 잘해. 뭐가 시작? 하나, 둘, 셋, 넷. 별의 예능. 이거 저게 군가구나. 낚였다. 야, 교가. 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어제는 여기서 그걸 한대요. 예, 가보시죠. 제가 뭐 부부치 교가가 결 아닌데. 금강평 넓은 판을 드러늘 삼아. 우리 아버님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저는 뭐 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뭐 망나니 같은 그런 그런. 난 인제 쪽에 우리 학교는 없어졌어요. 아. 등교돼서. 아 그래요. 네. 아이고. 아 그래도 그 교가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잊어먹지면 불러도 안 와. 아. 이렇게 옛날에는 저기 운동장에 쭉 아침에 해가지고 아침 제조하잖아요. 네. 제조하고서 하나 거기 나면 하나를 이래가지고 제조하면서 제조하고 나서 그 노래 부르고 제조하고 이러지 뭐. 학교 졸업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아, 그거 기억 못 하겠잖아. 지금 85세니까. 근데 왜? 너무 건강하십니다. 85세니까 학교 나온 걸 잘 모르지 뭐. 우리가 클 때는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 서당이라는 게 있었어. 서당. 그게 지금 유치원이지. 난 서당을 다녔으니까 밥 싸가지고 서당에 가서 그 일정 시대니까 그때가. 일본말 안 하면 서당에서도 선생님들 붙잡혀가고 이랬다고 솔직하네. 우리의 기억 저편에 아련히 남아있는 교가. 학창 시절을 떠올리고 그 당시의 나를 기억하게 해주는 추억의 뮤직. 머나먼 기억 속 그때 그 교가를 아주 특별하고 새롭게 만드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데. 교가 원래 하면은 뭐 올갱이나 피아노 반주 이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 오케스트라 아니에요? 와 규모랑 스케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와. 마치 공연을 보는 것 같지만 강릉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모두 교가인데요. 강릉 지역 29개 초중고교의 신청을 받아 강릉시립합창단과 함께 교가를 만드는 일명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물론 정기 연주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오케스트라가 자기 고향, 내 지역의 그 학생들이 이렇게 풍부한 음향의 반주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교가를 부를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기존의 평범했던 교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교가가 완성돼 가고 있었으니, 아니 그런데 누구보다 열렬한 관심을 보이며 리허설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각급 학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뭘 하고 나오신 거예요? 시립교향악단에서 네. 그 이제 저희 학교 교가가 그 이제 아이들이 부르기에 굉장히 그 키가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음을 맞추기 굉장히 좀 어렵고 이제 속도가 아이들이 부르는 속도에 맞지 않아서 그거를 수정을 좀 부탁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좀 수정은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아무래도 전에 녹음한 것보다 오케스트라가 참여해서 하니까 이렇게 소리가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네, 굉장히 풍성해지고 이제 지금 박자도 아이들이 부르기에 조금 더 적합하게 조정이 된 것 같고. 지금 제가 들은 이 오케스트라 반주 교가를 들으니까 좀 더 음악이 풍성하고 좀 뭔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듯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선생님도 학창 시절 때 들으셨던 그 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교가랑 또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그거랑 다르죠, 많이 다르죠. 혹시 그때 교가 생각나세요?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아이들은 이런 반주로 그 만들어진 교가를 들었을 때 나중에도 기억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행사 때마다 이런 교가를 틀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의 여운이 남는다고 할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은 이렇게 평생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 추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음에 남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잊고 있던 멜로디였지만 학교를 상징하는 가사하며 다시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마력의 교가. 연주하는 예술단도 다른 무대와는 분명 다를 터. 어우, 이게 베토벤이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보잉 체크를 하고 있어요. 활 표시가 달라가지고. 네, 이렇게 교가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무대는 서보신 적이 있으세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보는 거는. 오케스트라로 할 일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다녔던 모교도 있고 이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좀 옛날 기억도 나고. 그래요? 네. 진짜 그러면은 본인 학교의 어떤 그 모교의 교가를 네. 직접 연주하는 건 또 새로운 기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듣다가 이렇게 하다가 연주하다가 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멜로디인데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모교. 네. 교향악단 연주에 합창단 화음이 얹어지고 학교 다니실 때 그 시절 생각나시나요? 아직 근데 좀 저도 세월이 좀 많이 지나서 생각은 나지 않지만 되게 그냥 즐겁게 그냥 또 자연이 또 속해져 있어 시골 학교여서 되게 그런 기억 좋은 기억들만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기억을 지금 한번 감정을 담아가지고 모교 교가 짧게 한 소절만 좀 어떻게 청해 들어도 되겠습니까? 눈부신 아침에 가 동해 창공에 어둠을 걷어차고 솟아오르니 학생들이 새로워진 교가를 듣고 또 함께 따라 부를 거란 생각에 한음 한음 정성을 다한 강릉 시립예술단 단원들, 그리고 기억 저편 아련했던 추억 한 조각을 꺼내볼 수 있었던 시간.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언제든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모두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준 추억의 교가 프로젝트.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하길 응원합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달은 자, 고민 말고 이곳에 주목하라. 화면빨보단 면발에 어울리는 뽀글이 최기정도 단 한 컷만에 건졌습니다. 사진 맛집이 고팠던 이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인생샷 명소 베스트 3. 자연 포토존의 찐 매력부터 인생샷 핫플까지 지금부터 셔터 누르러 갑니다. 경북 안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사진 명소. 수많은 전통 고택들 사이에서 인기 주가로는 최고점을 달리는 곳이 있었으니 이 맑고 깨끗한 공기, 이 피톤치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공기 좋고 한적하니 풍경 좋고 이런 곳은요 어디든 카메라만 갖다 대면 그냥 인생샷 찰칵하고 나온다니까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소소하게 여행하는 기분도 느끼고 인생샷까지 수확하는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전통 가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가득한 사진 찍기 명소로 알려진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이곳은 보백단 김기행 선생의 종택인 묵계 종택이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묵계 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강 건너에는 만유정이 있는데요. 만유정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졌는데요. 아주 경관이 아름답고 수려한 곳입니다. 사진 찍기 너무나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늦은 휴식이라는 뜻을 가진 만유정, 특히 유명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길다리의 운치와 송암폭포의 물줄기가 더해진 이 풍경의 하모니를 즐기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찰칵! 여러분, 사진 찍기 명소에서 기왕 사진 찍는 거 그냥 찍을 순 없죠. 저희 선택은요. 저 최기정을 영화 속 주인공 이병헌으로 만들어주는 신의 한 수, 바로 이겁니다. 이병헌은 아니지만 그 언저리까진 도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뽀글이 최기정의 변신은 과연? 여러분 어떤가요? 어떻게 좀 이병헌스럽나요? 복장 갖췄으니까 이제 그 사진 속 드라마 명소로 출발해 보시죠. 만유정을 찾는 사람들 중 8알은 의상 체험을 선택한다는 사실. 대세를 따른 이에게 그림 같은 인생샷이 나물지니. 합시다. 러브. 여러분, 바로 이 대사 아닙니까? 그 드라마의 그 명대사. 그 장소 바로 여기입니다. 사진 찍기 명소. 사진 찍고 가야죠. 그렇다면 여기 보세요. 찰칵! 한 장 더 보세요. 인생샷 베스트 3 그 두 번째 장소. 요즘 SNS에서 난리난 사진 하프를 찾았는데. 오, 분위기 있는 카페. 일반 카페 아니고요. 이것도 사진 찍기 명소래요. 명소. 핫한 카페의 3요소, 시그니처 메뉴, 감성 넘치는 분위기, 그리고 상징적인 포토존이란 말씀. 그 중에서도 SNS에 등장하는 단골 트렌드가 있죠. 향긋하고 고소한 커피 향기 스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알고 왔습니다. 여기가 SNS상에서 그렇게 핫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SNS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카페 찾으셨다면 잘 찾아오신 겁니다. 오, 그럼 일단 카페니까 주문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음료는 어떤 걸로 주문하시겠습니까? 음료. 그렇죠. 여기는 카페니까. 저는요, 라떼는 말이야. 시원한 아이스 카페 라떼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스 카페 라떼로 준비해드릴게요. 사진 찍기 전에 카페 분위기 먼저 즐기는 것이 순서. 오후 햇살이 반겨주는 이 여유 한 모금. 인생샷 별거 있나요?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맛있다. 이렇게 아니라 사진 찍어야죠. 사진 명소인데.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여기구나, 여기. 사진 찍기 명소. 고객님, 여기도 사진 찍기 좋지만 3층에 루프탑이라고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곳이 있거든요. 오, 위에 루프탑? 평범한 카페? 아니죠. 인생샷 맛집의 비밀은 루프탑이었으니. 여러분, 계단이 하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계단은 천국의 계단?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 오브 대세라는 천국의 계단. 안전을 위해 16세 이하는 출입이 안 되니까 참고하세요. 대박. 와, 대박. 대박. 어디? 인생샷. 와, 대박. 와, 대박. 오, 사진 잘 나온 것 같은데 어때? 만족하세요? 완전 만족. 대박. 인생샷. 인생샷이요? 아니, 이게 찍은 분이 잘 찍으신 거예요? 배경이 좋은 거예요? 인물이 좋은 거예요? 했다. 했어요? 아니, 오늘 하늘도 파랗고 그런데 이 천국의 계단에서 사진 찍으니까 진짜 SNS 스타가 될 것 같아요. 구름이 날개 같아요. 대박. 진짜 셔터를 누르니까 멋진 작품이 되는 곳이네요. 네, 이곳의 하늘이 너무 예뻐서 계단을 만들게 되었는데 고객님들도 사진 찍기 좋은 명소라고 많이들 오셔서 사진을 찍고 계십니다. 사진 명소 베스트 3 마지막 세 번째는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오, 어머나 세상에 아기자기한 이 공간 어떤 곳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반갑습니다. 세상에 만화 속의 백설공주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나 아기자기하고 예쁜 공간인데 저는 인생샷을 찍는 곳이라고 해서 풍경이나 감성 공간 정도 생각했거든요.
네, 여기는 5강의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셉에 따라서 원하는 의상을 입고 사진을 남길 수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장소 대여부터 소품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한마디로 골라 찍는 재미가 쏠쏠하다고나 할까요? 각각 다르게 꾸며진 5가지 컨셉 공간 중에서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니 인생 스냅 사진 어렵지 않아요? 세상에나 세상에나 맛있는 음식 가득하고요. 예쁜 꽃 풍선에 여기도 만화 주인공 같으세요. 정말요? 아니, 도대체 여긴 또 어떤 컨셉이에요? 여기는 우리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한 장소예요. 오, 우리 엄마 친구인가요? 절대 아니죠. 네, 저희 딸아이 친구와 또 좋아하는 언니를 초대해가지고 이제 사진과 함께 작품을 남기려고. 네. 남는 건 뭐니 해도 사진뿐이 없지요. 인생샷 하플답게 그냥 셔터만 눌러도 작품. 프라이빗한 파티며 브라이덜 샤워, 돌잔치, 감성 스냅 사진까지. 이용해본 사람들이 느낀 스튜디오 매력은 뭘까요? 저희가 지금 300일인데 돌 전에 이렇게 미리 와서 여러 가지 컨셉도 있고 예쁜 공간에서 저희가 직접 편안하게 찍을 수 있어서 네, 이곳을 선택하게 됐어요. 예쁜 사진도 많이 남겼어요,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표정도 달라지는 법. 누구든 주인공이 되는 스튜디오 스냅 사진 도전해보세요. 짠! 오늘 저도 멋진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셔터만 누르면 그냥 멋진 작품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진 명소 3곳에서 여러분도 멋진 인생샷 꼭 남겨보세요. 찰칵! 아이고, NG 다시 한번 찰칵! 분위기 맛집 인생샷 포토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성미 터지고 때로는 아찔하고 트렌디한 인생샷 명소들. 여러분도 경북 안동에서 특별한 순간을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